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금일은 황금 연휴를 맞이해서 야외로 놀러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가족분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여러분들과 부동산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스터디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동산을 요즘에 좀 보게 되면 유튜브죠. 유튜브. 지금 방송 저도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일단 부동산을 하나를 놓고 보면 상승론과 하락론,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자산이 좀 있거나 주택수가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승론 쪽에 옹호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주택이 없거나 또는 이제 주택 가격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저출산 고령화 또는 일본의 주택 경기, 그러니까 일본의 주택 가격 폭락,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시면서 이제 하락론으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좀 옹호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양극화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근데 일단은 어느 한쪽으로 그냥 치우쳐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구독하기, 뭔가 구독자 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가 자녀한테 어떻게 하죠? 편식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상승이든 하락이든 정보에 대해서는 편식하지 마세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언제까지 주구장창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분명히 좋아지면 좀 과열되면 좀 잡을 필요도 있는 거고요. 또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게 잡게 되면 또 이제 조정이라든가 하락기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이제 또 경기가 침체되고 위축되다 보면 이 잡아놨던 걸 또 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같은 시간을 살아갈 때 일단은 나의 자산적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꾸준한 스터디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재테크는 딱 정의를 하면 눈치껏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눈치껏.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치껏 살아가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이 시장이 돌아가는 거,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생각하기보다는 좀 위험할 때는 좀 이쪽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맞는 거고요. 좀 너무, 이게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좀 상승기 때는 좀, 상승론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정보를 취득하시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 미래적 가치, 입지적 가치가 좋아지는 성장하는 지역에다가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일단 작년에 고점에서 좀 물건을 매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제가 보게 되면 많이 오른 지역은 좀 떨어진 게 좀 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땐 좀 올라가긴 했는데 좀 딜딜하게 올라간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상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부동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취득하고 3년에서 5년 정도는 지나야 이 부동산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되는데, 일단 정거점에서 좀 높았지만 앞으로 성장하는 지역 같은 경우 또는 도로망이나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금일은 뉴스 하나, 기사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역적 가치, 입지적 가치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망, 철도망, 그리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곳, 그런 곳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투자는 뭐라고요? 무리하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자기 체력에 맞게끔, 눈높이에 맞게끔 지역 선택, 물건 선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024년 신안산선 개통 기대감의 증폭, 자, 수도권 서남부 시장 자극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서남권 지역이 굉장히 교통편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망이든 우리가 도로망을 이용해서 자가용이든 이제 버스로든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는 KTX역 강릉역 인근 신축 아파트 단지하고요. 그 다음에 신길 뉴타운에 대해서 한번 뉴스가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안목도 바로 이 기사 내용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쪽 서남권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신도시에 아무리 좋은 아파트가 들어서도 교통망이 확충되지 않아 서울, 강남,
광화문, 여의도 핵심 지역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신규 수요가 줄어든다. 근데 정부가 이제 지난 12월에 상기 신도시 공급안을 발표하면서 교통망 확충을 먼저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이제 3기 신도시 우리가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발표를 했어요. 그랬을 때 서울과 1기 신도시 그 사이에 입지가 좋은 곳에다가 일단 지정을 하겠다. 그리고 교통망을 빠르게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앞으로 추가 지정이 될 텐데 12만 호가 남아있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러한 해당 지역들도 이미 도로망이라든가 교통망이 깔려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선정이 될 텐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저번 시간에 한번 살펴본 대곡역 장항안시 일대라든가 김포 고촌 또는 이제 광명 우리가 가락동이라든가 이제 시흥시 일대를 상기 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GTX 노선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GTX 노선 같은 경우에 ABC 노선은 수도권 동서남북을 광범위하게 있고 또 비교적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 서남부 지역은 일단 GTX ABC 노선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지하철 10호선이라고 불리는 신안산선이 이르면 8월에 착공이 된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계획 단계가 아니라 이제 착공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안산선이 들어가는 라인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물건을 취득하고 있거나 지금 현재 보유하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굳건하게 그 물건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안산선이 이제 한강 이남의 수도권 서남부를 잇는 대표적인 노선 중에 하나가 될 텐데 1단계로 이제 경기 안산에서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안산시 한양대역에서 출발해서 시흥 광명을 거쳐 구로 여의도까지 연결이 되고요. 추후 2단계 공사를 통해서 서울역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일자리가 굵직굵직한 일자리가 있는 지역을 관통하게 되는 지하철 노선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노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가 일어나더라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돼요. 자,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 될수록 저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일자리가 점점 지방으로 좀 확산되기보다는 일단은 서울 도심 쪽으로 이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될 거고 도심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자, 일자리가 많고 교통편이 편리한 지역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동남부를 세로로 잇는 신분당선과 비교해서 제2 신분당선이라고 그러니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안산선 10호선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1994년에 지하철 10호선으로 추진됐지만 1997년도에 외환 위기로 무산됐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2002년도에 신안산선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13년 동안 예비 타당성 조사, 설계, 연구 용역 등으로 지체가 됐고 2015년도에 이르러서 민자 사업으로 전환됐고 2018년도 12월 27일 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인 넥스트레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신안산선은 복선전철 민간 투자 사업 실시 협약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8월부터 이제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노선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노선이 지금 황금 노선이에요. 보게 되면 우리가 서울역 중심부죠. 우리가 3대 일자리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덕동에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의도 우리 3도심 중에 하나, 일자리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쭉 내려오게 되면 구로 디지털 단지, 또 가산 디지털 단지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내려오게 되면 광명역, 석수 스마트타운도 생기게 되고 또 뒤쪽에 이제 테크노밸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시 테크노밸리, 물류단지, 유통단지,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R&D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텐데 일단 일반산업단지부터 승인이 났고요. 지금 R&D 첨단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승인을 추진 중에 있는
그 단계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일자리가 지나가는 신안산선, 예,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우리가 안산, 대표적으로 이제 안산 반월공단이라든가 시화공단, 예, 일자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쪽 지역이 보게 되면 서남권을 관통하는 대표적인 노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교통편도 개선이 되고, 그리고 일자리가 지금 현재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조성되는 일자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다가 내가 거주를 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뭐 투자를 하신 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동산이 상승기도 있고요. 물론 조정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지금 일자리라든가 이 지하철 노선, 그 부분들이 뭐 예비 타당성 이런 단계가 아니라 앞으로 착공을 앞두고 있고 지금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느 정도 3, 4년, 그러니까 그 완공이 되는 시점에 가깝게 되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가격적으로 회복을 하고 가치가 더욱더 상승하는 지역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고심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예, 이쪽 지역 가격 많이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예, 거의 가격 유지하고 있거나, 금천구 같은 경우나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세가율이 굉장히 반등을 했거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그러니까 전세가든 그 전월세든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17년 만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되는 신안산선 통근 시간이 30분 정도 이제 단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노선인데, 일단은 그 서울 지하철 그 1호선, 2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9호선과 환승할 수 있어서 그 교통망 사각지대에 놓였던 강서권이라든가 서남권 일대에 입지가 재평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안산성 착공 예정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뭐 요 기자분께서 그 신길뉴타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광명 일대를 한번 돌아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광명이든 그 우리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있는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그리고 이제 구로구 그리고 금천구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그 관심을 갖고 물건들을 많이 그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신길뉴타운 크게 가격적으로 뭔가 뭐 우리가 뭐 2억이 떨어졌다, 3억이 떨어졌다 이런 그런 내용보다는요, 일단 실거래가를 확인 한번 해보세요. 호가가 떨어진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어차피 그 호가는 거래된 가격이 아닙니다. 근데 뭐 2억 떨어졌다, 3억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호가가 많이 떨어진 거고요. 가격이 실거래가가 상승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집주인들이 호가를 많이 띄웠어요. 근데 그 호가가 거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호가 떨어진 게 뭐 2억 떨어졌다, 3억 떨어졌다 그러는데, 실거래가로 보면 1억 이상 떨어진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찾아보게 되면. 예, 그래서 지금 뭐 신길뉴타운에 대한 그 수혜 지역으로서 그 신길뉴타운을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길 뉴타운 인근의 신풍역 주변에 재건축 추진 중이거나 또는 이제 아파트 단지들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 그랬을 때 이 지역 제가 봤을 때에는 향후에 신안산선이 뚫리게 되면 가치적으로 굉장히 그 상승을 많이 할 것 같은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내려오게 되면 광명역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역 같은 경우에도 그 신안산선에 그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광명 태영대시장, 예, 굉장히 그 대장 아파트로 불리고 있는 이 태영대시장, 앞으로 그 신안산선이라든가 월곡판교선이 뚫려지게 되면 지금의 가격보다 굉장히 많이 띄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이적들도 보게 되면 그 2024년도에 신안산선이 뚫리게 되면 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는 더 오를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실거주하기도 굉장히 좋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KTX 그 광역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도 예, 그 광명역 일대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면서 세종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 제가 직접적으로 상담하신 분들도 몇 분 되고요. 그리고 전화 문의로도 많이 받았는데 이쪽에 일단은 뭐 그 맞벌이 부부들 많잖아요. 그래서 세종시로 출퇴근하면서 또는 그 배우자가 그 여의도라든가 서울 중심부라든가 또는 그 판교 뭐 이런 지역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모여서 사는 곳 중에 하나가 이 광명역 KTX역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제 신안산선, 월곡방뇨선 들어갈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지역 앞으로 입지적 가치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 이쪽 지역에다가 뭐 가격적으로 분양권이 좀 피가 떨어졌다 그래서 그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쪽 지역에 매수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아직 여기 지역이요, 그 아파트 신축 입주한 지 아직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2019년 올해죠. 2019년 올해, 그러니까 2019년 예, 8월부터 이제 그 파크자이 1차 그리고 이제 대우 푸르지오가 2년 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가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시점에 실거래가가 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이 지역의 가치가 얼마라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내가 이쪽 지역의 가격을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좀 지켜보신 후에 이쪽 지역을 좀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의 가격은 아직까지는 그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거래가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거래량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거래량이 실려야만 뭔가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텐데 아직까지는 2년차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 지역뿐만이 아니라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일단 입주 완성 후에 2년차가 도래되는 시점, 그 시점에 여러분들 거래량을 보고 또 거래량이 실리면 이제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 가격대를 보시고 매수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선안권, 신안산선이 들어가는 또는 월판선이 들어가는 이러한 지역들은 여러분들께서 가격 조정이 조금 일어났다고 해서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시거나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뭐 위축되거나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안산선 그 신길동 레미안 에스티움하고 이제 광명역 파크자이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가격대가 나와 있는데 작년 고점으로 봤을 때 에스티움 같은 경우에는 그 2018년 8월에 21층이 11억에 거래가 됐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2019년 3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4층이 그 10억 5천만에 실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광명역 파크자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7억 7천에 2018년 8월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서 2019년 2월에는 8억 4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광명역 KTX역 같은 경우에는 3, 40대 맞벌이 부부가 광명을 그 입주 대상지로 생각을 해서 그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쪽을 앞으로 좀 그러니까 주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그 고종환 박사님 계시죠? 그 박사님께서도 일단 서울 지역의 아파트 단지 가운데 강남구, 광화문, 용산구 등 업무 지구와 직선거리는 가깝지만 교통이 불편한 경기도보다 시세가 낮았던 곳들이 있다. 그래서 신안산선이 그런 지역의 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구로구하고 금천구예요. 또 이제 광명시, 시흥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로동이나 금천구, 독산동, 시흥동 이쪽 지역의 가치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할 것 같고 광명역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5, 6년 내에 그 신안산선이라든가 GTX 경전철이 들어가는 이쪽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망이 확충된다라는 건 일단 일자리까지 빠르게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입지적 조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침체기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좀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입지적 가치가 향상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은 일단 여러분들께서 조급해하거나 마음을 졸이실 필요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테크를 하실 때에는 일단 뭐 좋은 정보든 안 좋은 정보든 그 고루고루 섭취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의 75%가 이제 2025년도가 넘어가게 되면 역세권으로 대부분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 일본의 도쿄처럼 어디든 접근성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고종환 박사님께서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동아일보예요. 그래서 금일 동아일보에서 나온 그 정혜영 기자님께서 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했는데, 이 기사 내용을 보고 나서 뭐 제가 보는 서남권 일대 지역의 입지적 가치가 향상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가 잘 된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이쯤에서 이제 기사 내용을 다 둘러봤고, 이제 그 너무 그 부동산 하락에 대해서 너무 깊게 또 너무 그쪽에 열중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다가 그 여러분들 그 매수 타이밍 좀 그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많이 하락한 지역도 있고요. 조금 빠지고 있는 지역도 있고, 이미 많이 빠진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뭐 한 두세 달 이후에 살펴보게 되면 일단 저점 매수, 그리고 또 이제 지역별에 따라서 그 같은 지역이지만 어떤 물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건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격도 유지하고 있고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단지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일 그 뭐 기사 내용 하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연휴, 황금 연휴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이쯤에서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